루이 16세의 폐위와 함께 설립된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제1공화정을 세운다.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시행하여 반혁명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툴롱 포이전에서 혁신적인 포병 전술로 왕당파 반란을 진압한 나폴레옹은 전략적 군사 재능을 인정받는다. 운명의 가을 입추에 들어선 나폴레옹은 양질 변환의 시기를 맞는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전선의 포병 사령관으로 1794년 4월 제2차 사우르조 전투에 나선다. 프랑스군은 제1차 사우르조 전투에서 사르데냐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패한 바 있다. 알프스 산맥의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사우르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산악 요충지이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우르조에 대한 전면 포격과 우회 전략으로 공세를 강화한다. 마세나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우회하여 공격하자 연합군은 콜트텐데의 요새를 버리고 북쪽으로 물러선다. 콜트텐데와 연결된 방어체계를 잃은 연합군은 4월 28일 정면 공격과 우회 공격의 사우르조 방어를 포기한다. 리구리아 해안의 알벤가와 로아노까지 진격하여 방어선을 약화시킨 나폴레옹은 전략적 능력을 인정받는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와 지지자들이 처형되자 자코뱅파와 교류한 나폴레옹은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다. 테르미도르 반동은 프랑스 혁명이 급진적 국면에서 벗어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사건이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재판소를 통해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며 독단적 통치로 치우친 바 있다. 혁명의 안정과 공화국 수호를 명분으로 삼은 공포 정치는 혁명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공포 정치 동안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프랑스 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혁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된다.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국의 적 제거를 선언하지만 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로 몰락한다. 프랑스 혁명력 테르미도르는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맹렬히 움직이는 때이다. 자코뱅파와 가까운 인물들 대부분이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자 8월 9일 나폴레옹 역시 로베스피에르와의 관계로 인해 체포된다. 프랑스 혁명 초기의 자코뱅파의 급진적 변화와 반항정주의적 성향의 호의적인 나폴레옹은 공화주의적 이념에 동조한 바 있다. 게다가 툴롱 전투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동생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와 가까워 혁명적 군인으로 인식된다. 나폴레옹의 정치적 행보가 개인적인 야망과 혁명적 상황에 따라 조율된 것은 사실이나 자코뱅파에 충실한 지지자는 아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연루된 정치적 행위와 숙청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자 나폴레옹은 2주 후 풀려난다. 나폴레옹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자신의 군사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석방을 얻어낸다. 총재 정부 또한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폴레옹을 프랑스 혁명군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긴다. 1796년 1월 이탈리아군 사령관에 임명된 나폴레옹은 결실을 맺는 운명의 가을 처서에 들어선다.